현재 제 주식 계좌의 평가액은 5억 78만원 가량이며 지난주 대비 1164만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통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인 현금 흐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레버리지 ETF TQQQ와 QLD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분할 적립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단순히 TQQQ와 QLD를 반반씩 투자하고 계신다면 수익률이 더 높은 TQQQ QLD 분할 적립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타나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TQQQ와 QLD의 시황을 먼저 살펴보고 투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 현금 흐름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희 투자 일지와 다음 예상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TQQQ와 QLD 시황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13,356.87로 마감하였고 TQQQ와 QLD는 각각 7.94%, 5.3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고점 대비 각각 약 53%, 38% 하락한 상태이며 지난주 대비 각각 약 12%, 8% 하락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예상되는 금리 인상 폭이 50bp는 물론 그 이상도 거론되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점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우리에게는 꾸준한 저가 매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조언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한 번쯤 이 책의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출간된 지 20년이 넘은 책이지만 아직까지도 판매량이 순위권에 드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추천 도서로 지정해주고 집에 사두기까지 했지만 5년 이상 방치해 두다가 우연히 읽어본 이후 왜 이제서야 이 책을 읽게 되었을까? 라는 자책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된 책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이 책을 포함하여 여러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국내에도 몇 권의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저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현금 흐름이며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의 주종목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와이에서 월세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후 줄곧 해당 분야에서 큰 부를 쌓아왔으며 교육사업, 원자재 투자 등 다방면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아쉽게도 주식과 같은 종이형 자산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이해도가 낮아 잘못 기술한 내용도 보입니다. 아무튼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자산이라 부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부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용어와 좀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설명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존재인 자산을 늘려 현금 흐름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또한 저자는 현금 흐름과 달리 집값의 상승에 따른 차익 등의 자본이득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한 소득인 현금 흐름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는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본이득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도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같은 종이형 자산에 비해 매매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달리 부동산을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본이득만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월세형 부동산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기간 동안 부동산은 그 어떤 소득도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즉,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부동산이므로 그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산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출을 끼고 구입했다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매도 시점까지는 반대의 현금 흐름만 생길 것이므로 충분한 소득이 없다면 매도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 집값 하락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소득은 현금 흐름과 같은 일정한 소득이 될 수 없으며 이에 저자는 현금 흐름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파이어족에 대한 사례를 접할 때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파이어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 자산의 목표 금액을 설정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현금 흐름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산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투자를 해두더라도 현금 흐름이 끊어진다면 당연히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TQQQ와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따라 우상향을 하겠지만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TQQQ와 QLD에 대한 투자가 끝날 때까지 별도의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목표한 시점보다 앞당겨 TQQQ와 QLD를 싼 값에 매도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별도의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여의치 않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TQQQ와 QLD를 조금씩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재고해 보시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외치는 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TQQQ, QLD 분할 적립 투자의 경우 현금 흐름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근로소득이겠지만 이는 본인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연령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불로소득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며 여기에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불로소득인 월세형 부동산이나 배당주 투자, 리츠라 불리는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이 대표적인 방법일 것이며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개념인 조각 투자를 통해 음원 저작권, 빌딩, 한우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므로 각자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이 현금 흐름이 본인의 생활비를 100% 보장하면서 추가적인 재투자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드디어 파이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투자 일지와 다음 예상값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8일부터 분할 적립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매월 18일에 $500씩 입금할 예정입니다. 매수는 월 1회에 $500를 모두 소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TQQQ와 QLD의 가격에 따라 주 1에서 2회 정도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TQQQ 한 주,
QLD 한 주를 추가 매수하여 현재 TQQQ 16주, QLD 1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익률은 마이너스 14.64%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다음 예상값은 13,361.65이며 매수하시고자 하는 시점에 이보다 낮으면 TQQQ를, 높으면 QLD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본문 링크에 달린 구글 닥스에서도 매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받으신 후 노란 셀의 값을 입력하시면 다음 예상값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예상값 스스로 업데이트하기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수익을 창출하는 훌륭한 기업이라도 자금 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흑자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중요한 개념이며 따라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자금 경색을 발생하지 않도록 월 투자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무리한 투자를 하다 중도에 헐값 매도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긴 투자 기간과 복리를 감안했을 때 매우 큰 손해일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